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산 선고를 받을 때 법원에서 안내문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 안내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내문을 직접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안내문인데요. 면책 절차의 안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파산 신청, 면책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에 채무자 신문이 있습니다.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신문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가 있을 때 그 안내문을 보면 이의신청 기간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채권자가 구두로 이의를 하든 서면으로 이의를 하든 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되게 되고요. 그때 파산관제인도 함께 선임이 됩니다. 다만 이 파산관제인 선임에 대해서는 채무자 신문이 있기 전에 파산관제인이 먼저 선임이 되고 그 이후에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신문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파산관제인이 먼저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산관제인 선임의 선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산 선고가 있고 나면은 파산관제인이 이렇게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파산관제인의 재산조사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판사님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그 판사님이 보고 나서 면책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 채권자 집회가 있게 됩니다. 보면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 지정 여기 있죠. 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채권자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그 다음 파산관제인의 보고가 있게 됩니다. 채권자의 의견 청취라 그랬는데 보통은 이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집회는 현재로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채권자가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일이고요. 그 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내용은 다 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경우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권자 집회에는 반드시 채무자, 즉 파산 신청인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깐 가서 안내만 받고 본인 확인하고 금방 끝나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파산 절차 폐지 여부 그리고 면책 여부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파산 절차의 폐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 폐지라 그러면은 파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산 폐지는 개인회생 폐지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파산 절차의 폐지는 청산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파산 절차가 폐지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청산할 재산이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 이 정도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 폐지가 있고 동시에 면책 결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거든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개인 파산의 전체 절차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법원 사건의 상위에 따라 상이함 이렇게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면책 결정은 마지막 채권자 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즉 한 달 정도 있다가 면책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안내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안내문이거든요. 인천지방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개인 파산 절차는 거의 10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이 지난 사건들이 현재 법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법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회생법원은 현재도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고요. 수원지방법원은
6개월 이상, 똑같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산 접수하고 무조건 6개월 이상 걸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제가 법원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사건 자체가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6, 7개월이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면책결정의 효력입니다.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된 후에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파산 선고가 있은 이후에는 파산 채권에 기한, 그러니까 즉 채권자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에 더 이상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압류, 주심 등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요.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갚을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1번 보면 조세가 기재되어 있고요.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그 다음 과징금,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비용은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 보시면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주로 문제되는 게 사기예요.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에 관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 보시면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가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 사항에 해당하는 채무로는 기억에 남는 게 그 8대 중과실, 운전할 때 8대 중과실이 있죠. 신호 위반이나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그때는 이 채무가 면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채무자가 고용한,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도 면책이 되지 않아요.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도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채권자 목록에 이제 누락을 하는 경우인데 채무가 오래되다 보면 다 기억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워낙 오래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된다는 뜻이에요. 악의로라는 말은 내가 알고서도 기재를 아니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면책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는 다른 점이에요.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실수로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면책이 안 되거든요. 개인회생과는 또 다른 부분이죠. 8번 보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양육비를 의미하고요. 9번 보면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인데요. 면책결정에 관한 정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이 파산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무자가 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파산 기록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 관련 정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기록이 언제 삭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업무 담당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번이 중요하죠. 파산기록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삭제가 됩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때 삭제가 되는데 파산은 5년이 지나고 나서 삭제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에 관한 내용도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내문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내용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시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카카오톡,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